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규리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잘 파는 전략. 여러분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내외 여러 가지 기준과 지표 가운데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시티은행 WN상품부 포트폴리오 카운슬러 이진성 부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마켓 타이밍의 위험성입니다. 우선 마켓 타이밍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마켓 타이밍이란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마켓, 시장에서 타이밍 하시는 겁니다. 타이밍이라 하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게 되는 거죠.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굉장히 간단한 원칙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지키는 일은 베테랑 투자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연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금융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네.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변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고 하면은 군중 심리와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네. 군중 심리라면 쉽게 말해서 왕따 기피 현상입니다. 나만 투자하지 않다가 나만 수익을 못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그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상승했을 때 상승장 후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는 같은 정도의 수익과 손실이 있을 때 수익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손실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투자자들은 수익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더 높은 장에서 투자를 더 늘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5% 정도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손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시장 조정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 상태, 제가 말씀드린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밑에서 보시면 시장이 저렇게 많이 떨어져 갖고 거의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투자자들은 이제 더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해갖고 이제 팔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고요.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또 많이 올라가면은 계속 망설이다가 고점 상승장 후반부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아주 흔하게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마켓 타이밍에 실패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마켓 타이밍의 위험성입니다. 이 금융시장의 큰 패턴을 이해한다면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마켓 타이밍이 아주 솔깃한 전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상황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도 있지만 그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 같은 기간에 35.6%가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156.2%, 그다음에 MSCI 세계 지수가 72.6%의 성과를 보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가장 좋았던 5일, 10일, 30일 요 기간을 놓치신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성과는 시장의 성과하고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켓 타이밍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 투자자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보니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성 외에도 이 마켓 타이밍을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마켓 타이밍 전략,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타이밍을 안 하시고 투자 시기를 분산하시면 됩니다. 분산하신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더 자금을 나누어서 사시는 걸 의미하고요. 네. 이럴 경우에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네. 내가 추후에 사는 나눠서 사는 자금들이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시기 분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시기 분산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달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매달 같은 금액의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투자 시기를 고민해야 되는 걱정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다 보니까 애초에 투자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지향하는 마켓 타이밍 투자 전략은 실패 확률이 높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적립식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적립식 투자라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락에도 불구하고 적립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네. 둘째, 일정 기간을 하셔야 하는 게 좋은데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단기적으로 하시면 시장 변동성에 노출돼서 투자를 네. 멈추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투자하시되 무조건 길게 투자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길게 투자하시다 보면 또 그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네. 한 3년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마켓 타이밍을 피하시는 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나 포트폴리오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금융기관마다 포트폴리오나 펀드에 대해서 등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찾으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적합한 펀드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그 성과나 결과는 결국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네. 투자 성향을 참고해서 하셨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는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거 목표치와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켓 타이밍 위험성과 이 적립식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시티은행 WN상품부 포트폴리오 카운슬러 이진성 부부장과 함께 이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켓 타이밍의 위험성과 적립식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 꼭 유념하시고 계시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라이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